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철강금속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 연구원입니다. 금일은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어저께 포스코가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경영실적을 보신 후에 포스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가 어제 발표한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5,850억 원, 연결 기준 9,800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9,300억 원을 추정을 했었고 시장 컨센서스는 약 9,200억 원의 형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800억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00억 수준을 발표했는데 이 수치보다는 약간 하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탄소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광 부분을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탄소광 ASP가 톤당 3.4만 원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탄소광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석과 석탄 이런 주요 원재료 투입 원가는 전분기 대비 약 13,0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분기 실적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인 8천억에 가까운 숫자보다 오히려 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실적이 줄어들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매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1분기 때는 총 판매량이 872만 톤이었는데 2분기 때 840만 톤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 감소와 단위당 고정비 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광을 제외하면 나머지 스테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가 1분기 때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이제 니켈이라는 금속이 스테인리스의 원재료인데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해야 스테인리스 가격도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니켈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테인리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인리스 부분의 수익성이 1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판매량은 왜 빠졌나? 판매량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감소는 사실 시황 악화가 이유는 아니고요. 포스코가 포항이랑 광양에 이제 고로가 있습니다. 근데 포항 3고로라는 설비에 대해서 2월부터 5월까지 확대 개수를 했습니다. 그럼 개수는 뭐냐? 고로를 완전히 꺼트리고 안에를 내화물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후공정인 열연공정 합리화, 열연공정도 셧다운을 시켜놓고 이제 보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영업이 감소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고 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적인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크게 철강, 무역, 그 다음에 ENC, 건설이죠.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는 이제 뭐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잘 나왔습니다. 본사를 제외한 철강 부분을 저는 이제 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했었는데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해외 철강 업체들의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거고 어저께 이제 포스코 대우죠. 이제 포스코 대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 대우가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1,0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건설로 대변되는 이제 ENC 부분은 제 생각보다 소폭 흑자 규모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도 제 추정치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연결 영업이익은 별도에서 한 3천억 내외가 가산이 될 걸로 봤었는데 실제로는 한 4천억 레벨이 실적이 더 애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별도 영업이익은 이제 추정치보다 안 나왔지만 연결 영업이익은 추정치보다 높은 한 1조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이어서 스프레드는 이제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차감한 거죠.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분기에 있었던 그런 보수들이 종료가 되면서 판매량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은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3분기 탄소강 ASP는 중국 가격의 한 개 분기 정도 느리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국 철강제 가격이 1분기 대비 2분기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포스코의 3분기 탄소강 ASP는 전분기 대비 한 2.7만 원 정도 톤당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철강석 및 석탄 등 주요 원재료 투입 원가는 원료탄 가격, 석탄이죠. 원료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톤당 4만 원 정도의 이제 원가 하락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원가 하락 폭이 ASP 하락폭보다 크게 일어나면서 스프레드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고로 개보수, 하공정 합리화가 마무리되면서 3분기에는 900만 톤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때 840만 톤을 기록했던 걸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 50만 톤 정도의 추가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비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분기 포스코의 별도 영업이익은 8천억대 후반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5천억대에서 좀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결 영업이익도 다시 1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이제 바이 의견과 목표 주가 41만 원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이제 유지를 하고요. 최근에 중국 철강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절적으로 이제 7월 달이 비수기입니다. 우기죠.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시황이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용 효과, 생산 능력의 축소, 그리고 유도로라는 설비의 폐쇄 이런 것들이 철강 시장을 이끌고 있고 철강 소비도 상당히 기대보다 탄탄한 소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황이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철강 시황이랑 포스코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저께 이제 중국의 이제 철강석 수입 가격이 전일 대비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제품 가격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추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조정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철강 업종 내에서 포스코에 대한 탑픽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잠깐 차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철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국 철강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4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작년 4월까지 이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는 말 그대로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철근이란 제품은 고점을 좀 갱신한 상황이고요. 열연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냉연은 아직 고점 레벨까지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이 수익성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의 하반기 수익성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된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분석하고 있는 포스코라던가 현대해철에 대한 긍정적 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고 캡티브가 없는 이런 포스코가 시황에 더 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이제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포스코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